재민님 혹시 좋더라고요. 따로 부르시는 이름 있어요? 저는 원래 그 재민이로 쓰긴 하거든요. 재민이 킴으로 쓰긴 하는데, 네. 뭐, 그걸로 할까요, 그럼? 네네, 좋습니다. 재민이, 네. 발음 잘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잼민이라고. 재민이가 있어요. 자, 세계 최초 예능 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 재민입니다. 와. 재민님 소개를 한번, 재민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12년차 서버 개발자 재민이고요. 스타트업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토스피지 다니시고 있고, 토스피지에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건지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지금 이제 서버 개발자로 직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 리드도 맡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서버 챕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토스페이먼츠의 모든 서버 개발자들이 그 이제 횡으로 묶어서 이제 챕터라고 부르는데, 그쪽 이제 챕터 분들한테 뭐 기술적으로 좀 그 가이드를 드리거나 뭐 코드 리뷰를 해드린다거나 뭐 좋은 설계에 대해서 좀 전파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번 연도 초반까지는 아예 그 1대1로 원온원 코칭을 다 해줬었거든요. 그 코드 보면서 코드에 대해서 다 리뷰를 하고 그런 것도 했었고, 개발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승인 쪽, 결제 승인 쪽 코어 시스템 쪽을 재개편하고 있어가지고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약간 홍보를 하자면 국내 PG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중 무휴를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스코드 채팅도 지원하네요. 기술 지원에. 그럴 거예요. 사실 이게 저희 기술 지원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 이제 호돌맨님과 같은 코스 이제 첫 번째 그쵸, 공고에서 지난 공고 나오셨어요? 네, 저 공고 나왔습니다. 공고랑 기능대회 입상이라고 하는 그 코스를 똑같이 밟으셨더라고요. 호돌맨님도 기능 경기대 하셨었어요? 예, 그 기능반이라고 동아리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일 10시까지 라면 먹으면서. 진짜 대박. 처음 만났어요, 진짜. 저도 처음 만났어요. 이 바닥에서. 어떤 직종 하셨어요? 저는 그 원래 그 정보처리였나? 그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정보기술 혹시 정보기술? 그게 하시나요? 정보통신 부분이 제가 고2 땐가 그 시범 종목으로 처음 생겼어요. 그쪽은 이제 리눅스라든지 그런 서버 기술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래, 이거다. 이건 나랑 좀 맞다,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갔었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딱 정보 기술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엑셀하고 액세스하고 이제 VB 스크립트 VB 스크립트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 나갔었거든요. 그쪽 가셨군요. 그쪽 하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스가 나뉘는데 고3까지 비슷하게 오시다가 고3 때 이제 호돌맨님은 대학 진학을 하시는 거고, 이제 재민이님은 완전 이제 순혈 고졸, 수능도 안 치고 바로 취업을 하시는 순혈 고졸 코스를 밟으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이 11월 달인데 재민이님은 10월부터 취업일 해가지고 맞아요. 회사를 다녔는데, 이게 왜 대학교 가는 게 확실히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기능반 입상한 성적이 있으면은 특채 같은 경우도 가능하니까. 근데도 왜 이제 특채로 4년제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했을 때가 사실 전국대회 3등까지 되면은 삼성에 바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가정 형편도 별로 안 좋고 그랬어가지고 좀 그런 거를 노리기도 했었는데, 왜냐면은 기능반을 하면은 일단 학교에서 다른 그런 부수적인 금액 같은 것도 다 지원해주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급식비라던가 등등 나가는 돈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주고 학교에서 어쨌든 밥도 저녁도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형편도 좀 있었고, 저는 사실은 정규 수업도 잘 안 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 뭐 바람의 나라랑 서든어택만 해가지고 게임만 하다가, 그러다 이제 근데 또 게임은 만들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장래 희망이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대회 나갔는데, 마지막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대회를 끝나고 딱 그 교실에 와가지고 딱 이제 수업을 듣는데 사실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예. 사실 고등학교, 아무리 공고라고 해도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대해서 아무것도 제가 모르겠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거는 뭐, 사실 뭐 대학교에 가더라도 제가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면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등록금 같은 걸 내야 된다 하면은 어쨌든
좀 버거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그냥 취업을 빨리 해서 돈을 벌자 했죠. 이제 학교에 그 정보 처리 관련된 거를 담당하시는,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래머 하면은 3D 직업이고, 전에도 그 얘기하셨지만 3D 직업에 돈도 잘 못 벌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하려고 하냐. 너 게다가 고졸로서 그거 하면은 엄청 무시받는다. 또 마침 그 학교에서 그 중소기업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학교랑 회사랑 연결해주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취업 쪽으로 흘러갔죠. 후회는 안 되세요? 그게 제가 한 회사 다니고 한 3, 4년 정도 때는 중간중간 후회를 잠깐 하긴 했었어요. 나도 대학을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대학생들의 나이니까, 물론 병특을 해서 군대를 안 가긴 했지만, 막 다른 대학생들 막 놀고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접하잖아요. 제가 막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은 저런 것도 하고, 막 놀러도 가고, 뭐 동아리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맨날 야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잠깐 후회를 했는데 한 3, 4년 지나고 이제 경력 한 4, 5년 됐을 때는 오히려 이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진짜 안 가길 잘했다. 그리고 병특도 했고 경력도 쌓였고 지금 와서는 생각해보면 완전 잘한 선택이었죠. 전혀 1도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재민이님 나이 30에 토스 피지라고 하는 큰 회사에 사실 테크리드로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일반 4년제 졸업생이면 한 28, 남자라고 하면 28, 29에 첫 신입을 하는데 그 비슷한 나이에 이미 이제 한 회사에 기술 리딩을 하시는 분이 되신 거니까.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 그 고등학교 3학년계를 해서 학교가 회사를 구해줬거든요. 좀 억울했던 사건인데, 그래서 거기가 아직도 있는 회사긴 한데 4차 면접까지 본 거예요. 제가 그 회사를 친구들이랑 3번인가까지 갔거든요. 3번 가서 4차 면접을 봤는데, 그러고 이제 연락이 없다가,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그 회사가 이제 전화가 오더니, 대졸자 뽑기로 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 갈 곳이 없어져서 진짜 군대 가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학교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회사가 다행히 나와가지고 갔었죠. 그럴 때 사실 좀 힘들긴 했었죠. 이제 재민이 님이 또 병특하는 와중에도 이직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병특 중인데 스카우트 당하셨던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할 때 당시에는 이제 1년을 채우면은 전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TO를 들고. 그래서 이제 1년이 됐을 때 전직을 한 건데, 제가 그 T사에서 이제 정부 과제라는 것들도 했었어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뭐 제품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과제를 올리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참여해서 그 채택된 곳이 이거를 만들어서 정부에 결과 보고하는 그런 정부 사업이거든요. C사랑 이제 협력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C사 쪽에 한 달 정도인가 파견 가가지고 아예 같이 이렇게 시스템 만들고 막 솔루션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제 C사 쪽에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혹시 병특 1년 다 차면은 우리 쪽에 와서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산역에 있었는데 그때 독산역에서 곱창 사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스카웃 아닌 스카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전직을 했었죠. 병특이 끝나고 바로 이제 레저큐라는 회사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병특을 하시고 조금 이제 다른 회사를 중간에 거치신 거예요? 제가 병특이 끝나고 약간 방황 아닌 방황을 좀 했거든요. 그 병특이 끝나고도 그 아는 그 지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다가 알게 된 대표님 쪽 회사로 잠깐 가서 좀 일을 해주다가 약간 맨 처음에는 약간 오면은 이제 B2C 서비스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사하니까 그런 게 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아예 스타트업을 가버려요. 팀원이 딱 2명 있는 스타트업에 갔거든요. 저 포함해서 3명.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B2C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도 만들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면서 점점 약간 그 외주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물론 그게 당연히 맞는 길이도 한데, 제가 그 병특 때 너무 SI만 하다 보니까 진짜 서비스를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그때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졌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급여가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레저큐를 이제, 마침 또 그 C사 전직했을 때 저를 꼬신 형이 그 레저큐의 또 초기 멤버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레저큐로 갔었죠. 좀 호돌맨님이랑 살짝 겹치는 게 많다고 느꼈던 게, 얘기하셨던 그 C사랑의 이야기들이
시사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거의 지금 포돌맨 첫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다 지금 같이 똑같이 겪는 예, 느낌인데 좀 비슷한 부분들이 약간 소름 돋네. 정부 과제하는 거나 뭐 이제 SI로 우회하는 거나 네, SI로 손 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이 네. 결국 이제 재민님의 커리어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1티어 회사죠. 그렇죠. 그 레저큐라는 회사로 맞아요. 가시게 된 거죠. 가자고라는 서비스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가자고라는 서비스랑 레저큐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레저큐는 일단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약간 B2B 쪽 이제 그 상품을 이제 뭐 연동해주거나 이런 쪽이 좀 강력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당시에는 이제 B2C 서비스를 뭔가 이제 새로 런칭을 해서 기존에도 B2C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가 좀 잘 안 돼서 아예 새롭게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B2C를 런칭하고 싶다라는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던 형들이 가서 프로젝트성으로 이제 해주고 있었고 저는 이제 거기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조인을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참여를 했었고, 레저큐는 기본적으로 여행 레저 상품들을 이제 소싱해주거나, 이제 그런 B2B로 관리해주거나, 뭐 상품 말 그대로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게 주력이었었는데, 이제 가자고라는 B2C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죠.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고객들이 그 여행 레저 상품을 바로 구매하고, 저희가 숙박까지 확장을 했으니까, 숙박이나 그런 것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런칭 직전부터 런칭까지 했었던 서비스죠. 반려생활이랑 그 조금 반대인 게 반려생활은 이제 숙박업소 먼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지금 이제 레저 쪽을 시작을 한 2달, 3달 됐거든요. 테이블 좀 알려주세요. 테이블 설계 좀. 진짜 복잡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상품 설계 진짜. 그 가자고 서비스의 회고를 보면 자식 같은 서비스였는데 실제로 내 자식은 아니었구나라는 그 멘트를 써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 퇴사할 마음을 먹었을 쯤에 그때 이제 그 어떤 글을 봤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었던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 글에 저 문구가 써져 있었는데 진짜 와닿더라고요. 그 와닿았던 게 이게 제가 사실은 런칭부터 처음 B2C 제대로 된 서비스였고 제가 직접 런칭도 했었고 제가 몰입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제 개인 시간 상관없이 그냥 서비스에만 몰두를 했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나이스피지 들어가가지고 매출 체크하고 뭐 저번 주랑 비교해보고 뭐 어떤 상품이 잘 팔렸는지 체크까지 해보고 뭐 기술적으로 뭐 있을 수 없는 체크해보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쏟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쏟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퇴사할 시기가 돼서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그냥 제가 만든 내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퇴사를 할 때 돼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이거는 그 회사의 거고 정확하게 이제 주주분들의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문구가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때 당시는 조금 살짝 부정적인 감정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도 근데 과몰입은 항상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무래도 그 다른 회고에도 썼지만 이제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좀 엄청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긴 하더라고요. 점점 사람이. 왜냐하면 제 인생을 여기에 투영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뭐 누가 버그로 인해 뭐 장애를 내거나 했을 때도 엄청 예민해지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비시터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서 나도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성장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예전 같은 실수도 안 하고 레저큐에서 어쨌든 팀 리딩을 좀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좀 후회했던 일들이 많다고 적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좀 후회되셨어요? 그쵸. 후회되는 일 진짜 많았죠.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과몰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한데 개발을 이제 하다 보면 어쨌든 버그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한 분이 어떤 특정 분이 그 버그를 좀 유독 많이 내셨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게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사실 뭐 저희가 코드 리뷰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좀 더 이걸 바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저도 너무 어렵고 사실 진짜 어렸었거든요. 어렸는데 백엔드 팀을 리딩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괴팍했던 것 같아요. 아예 사실 좀 심한 말을 했거든요. 막 욕이나 이런 인신공격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뭐 개발자로서 역량이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버그를 계속 하니까
네, 막 그런 말을 좀 많이 하고 어리고 좀 과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나쁜 말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나쁘고 자만감에 빠져 있었죠.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이 후회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말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몇 분 계신데 근데 사실 제가 그거 관련돼서 글을 올리고 나서 그중 한 분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사실은 자기도 뭐 이런 일 했었는데 뭐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었다 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죄송했죠. 나쁜 짓을 좀 했었어요. 과몰입하게 되면은 좀 그런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동료들을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몰입되어 있고 완전 내 것처럼 생각했던 레저 큐를 두고 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약간 어쨌든 엑싯이었어요. 엑싯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회사 정도에서 엑싯 인수 제안 같은 것들이 왔었고 근데 제가 진짜로 원하는 사실 회사는 다른 곳이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뭐 행사하려면은 뭐 인수된 회사를 좀 몇 년 더 다녀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과 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 제가 원하는 곳이었으면 조금 더 고민을 더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다른 도전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번아웃 같은 게 좀 더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우리 자력으로도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엑싯을 하고 엑싯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모드가 약간 바뀌잖아요. 그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도전을 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가 진짜 완전 본격적으로 이제 1티어 회사들로 합류를 하시게 됐는데 그 다음으로 바로 합류하신 데가 이제 한때 잠깐이나마 웹툰계 탑3 안에 들었던 회사였던 그렇죠. 레진 엔터테인먼트로 합류를 했는데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은 JP의 아버지 영아님이 와 이번에 면접 진짜 괜찮은 분 만났다 라면서 막 면접 썰을 엄청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합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레진 간다고 하길래 서로 벙쪄가지고 왜요? 그렇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레진 간대요? 라면서 잘 모르겠다. 계속 연락하면서 좀 땡겨와야 되겠다. 계속 연락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재민이 님이었고 그때 배민이랑 레진 중에서 레진 선택하신 이유랑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레진을 하고 이제 배민하고 사실 제가 라인까지 봤었거든요. 3군데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인은 사실 잘 안 됐었고 배민하고 레진은 이제 둘 다 붙었는데 사실 처우도 배민이 더 좋았어요. 네, 처우도. 네. 근데 제가 사실 끌렸었던 게 이제 글로벌 서비스 때문에. 네, 레진이 그때 이제 규모로 말하면 사실 막 엄청 크다 이럴 수는 없지만 미국하고 일본도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 어쨌든 어떻게 동작하고 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고 어쨌든 트래픽이 24시간 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일본은 똑같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개발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리고 막 언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궁금한 게 가장 컸죠. 배민도 근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배민이 사실 면접 경험 또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할 때 또 성철 이사님하고 영환님이 보셨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하는데 그냥 너무 막 재밌게 보고 나와가지고 와 이런 회사가 있나 해가지고 사실 게다가 성철님하고 영환님은 제가 배민 지원하기 전부터 페이스북으로 원래 보던 분이었으니까 그쵸. 네, 그런 분들하고 면접 봤는데 너무 좋고 해서 가고 싶다 했는데 레진의 글로벌 서비스 경험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합류하시니까 진짜 어땠어요? 글로벌 서비스 경험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개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확실히, 근데 저는 그래서 레진을 먼저 가보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보려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랭귀지도 있지만 로케일 같은 그쵸.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역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언어는 영어 쓰는데 뭐 보는 건 일본에서 본다던가 지금 미국인이 일본에서 레진을 볼 때 어떤 웹툰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성인 제한에 대한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미성년자 개념이 없는 나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좀 다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레진이 응집도가 좀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맨날 말하는 거지만 제가 레진 갔을 때가 레진 엔지니어분들이 진짜 뛰어난 분들이 진짜 많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들 연락은 하면서 지내는데 그때라서 배울 것도 진짜 많았어요. 이게 약간 그 1년을 채우고 그 다음 회사로 바로 카카오 메이커스로 가셨어요. 그 카카오 메이커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그 레진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가고 싶은 회사가 이제 배민하고 사실 카카오 정도밖에 없긴 했었거든요. 약간 또 그거는 또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너무 큰 곳에 가는 것보다는 또 약간 응집력 있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또 든 거예요. 약간 내적킬 때 생각도 나고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좀 막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또 카카오 커머스가 아직 없을 때였거든요. 출범을 안 할 때여서 근데 또 여행 레저 때 했었던 재밌는 게 그 기억이 남다 보니까 커머스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메이커스에 지원을 했죠. 카카오 메이커스 일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알지만 네.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네, 먼저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구피님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네,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회사고 잘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잘 안 맞았어요. 한번 가본 거에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체계고 이런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배웠고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점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저희 막 서비스 하다 보면 DB나 이런 거 저희 다 신경 써야 되고 모니터링부터 사실 다 하잖아요.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뭐 DB도 제가 다 하고 튜닝부터 막 다 하고 서버 설치도 하고 막 앤서블도 직접 작성하고 다 하고 했는데 야마 다 했어!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없어지고 뭐 쿼리도 이제 다 요청해야 되고 뭐 아지트 같은데 이제 올려놓으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실 또 막 한창 달리는 성격인데 그런 기다리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잘 못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카카오 메이커스는 얼마 정도 다니신 거예요? 저 한 2달? 2달 반인가? 3달 안 되게 다녔어요. 제일 짧게 달리신 거죠? 네네네.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안 맞는데 이거를 좀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더 해보고 싶은 걸 도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러면 그 카카오 메이커스 3개월 이후에 바로 배민으로 다시 하신 거죠? 맞습니다. 배민 최종 합격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영아님이랑 연락하셨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때 배민으로 가야 되겠다랑 혹은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랑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는 다시 배민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일단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